으차, 으차. 오늘 내로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얼른 서둘러야겠어. 아! 안 그래도 어깨가 조금씩 아팠었는데 진짜 큰일 난 것 같네. 아, 어깨가 아파서 옷도 못 갈아입겠고 정말 힘들다. 여보, 어깨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요즘 작업하면서 어깨를 많이 써서 걱정이었는데 결국 탈이 났네. 탈이 났어. 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걱정 말아요. 밤 되니까 더 아픈 것 같네. 돌아 놓을 수도 없고. 어깨를 많이 사용하셨나 봐요. 회전 근개 증후군으로 의심됩니다. 우선 검사해 보시죠. 아픈 김에 어깨 건강 이번에 제대로 챙겨봐야겠네.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군의 단골병이라는 회전 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았네요. 오늘 활기찬 클리닉은 회전 근개 증후군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요 회전근개 증후군과 그 치료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경진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만화 봤었잖아요. 예. 그 안에 회전근개 증후군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일단 이게 어떤 신체 부위에 대한 증후군인지 통증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증후군은 회전근개 심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아, 네. 회전근개 심줄은 어디 있냐 하면 이 삼각근, 네. 이게 삼각근이거든요. 네네네. 만져보면. 이 삼각근. 삼각근인데 이 삼각근을 제끼면 이 밑에 있는 근육이 회전근개인데요. 네, 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고요. 네. 360도가 돌아가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네. 이 탈도 많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네. 그 삼각근과 회전근개 이 근육 중에서 삼각근은 잘 안 찢어지고 네. 밑에 있는 회전근개가 저기 보시면은 그림처럼 아,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러고요. 네. 저게 이제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를 좀 많이 사용하면 파열된다고 했는데 아까 사연도 비슷했어요. 이것도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일까요? 네, 정확한 것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목수나 이런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 같은 경우에 흔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만나본 사연자의 증상 외에도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깨가 초반에는 그냥 어깨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불편하다. 느끼다가 시간이 가면 이제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깨기도 하고요. 오. 더 심해지면은 이제 팔을 잘 못 들어서 들지도 못해요. 예, 외래 올 때 이제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든지 네. 그렇다네요. 아니면 어깨가 못 들기 때문에 머리를 빗기도 힘들어하면서 네. 그렇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이 맞아 나도 그러잖아 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니 무엇보다도 이게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회전근개 파열 왜 생길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급성 손상하고 만성 손상으로 볼 수 있는데 급성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이들에서 많이 생기고요. 네. 스포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하다 다쳐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네. 만성 손상 같은 경우는 장기간 이제 힘든 노동이나 아니면 일 같은 거를 오래 하면서 옷도 오래 입으면 옷이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심줄도 이제 많이 쓰면 헤어집니다. 음. 그래서 찢어지는 거를 이제 만성 손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서 50견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50견 아니야라고 하실 것 같은데 50견과는 좀 다른 겁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어. 오십견은 심줄에 파열이 없이 네.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요. 네. 이거는 주사 치료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될 수 있고요.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에 있는 심줄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네. 주사 치료로는 좋아지기 힘들고요. 관절경 수술로 꼬매줘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군요. 있네.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같아 보였는데 또 그러게요. 미묘하게 보니까 다 다르네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딱 어깨가 아파요 선생님 하고 갔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진단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오십견하고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은 아주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어허. 그래서 정확한 진단 방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외래에서 가장 쉽게 찍는 건 엑스레이긴 한데 네. 엑스레이는 솔직히 뼈만 보여주기 때문에 엑스레이로는 진단하기가 네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려고 그러면 초음파를 봐야 됩니다. 초음파는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네.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 설명을 드리면 왼쪽은 이제 정상 사진인데 네. 보면 두 개의 층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고르게 있어요. 예. 보이네요. 그 위에가 삼각근이고 네. 아래가 회전근개인데요. 네. 오른쪽 그림은 이제 회전근개가 끊어졌으니까 아. 삼각근 층은 보이지만 밑쪽에 회전근개 층은 안 보이죠. 네네. 예, 그래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초음파 말고요? 예, 근데 초음파는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지만 파열의 양상이나 크기는 알긴 어려워서요. 네. 수술을 하려고 그러다든지 정확히 진단을 하려면 MRI를 찍어봐야 되는데요. MRI 그거 예, 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MRI가 비싼 게 단점이긴 하지만 네.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사진도 그럼 사진 MRI 가. MRI 사진 설명을 드리면 왼쪽은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 사진이고요. 네네네. 오른쪽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그래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심줄이 파열된 부분에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물이 차서 거기가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파열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뭐 초음파 촬영 그리고 MRI 네. 이렇게 진단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진단을 했으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치료는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것은 관절경 수술인데요. 네. 관절경으로 보면서 심줄을 꼬매주게 되고요. 아, 꿈에 되구나. 예. 과거에는 나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술하지 않고 노인 환자에서는 그냥 주사 치료를 하기도 했는데 네. 요즘에는 100세 시대로 접어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나이 있는 분들도 관절경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관절경 수술은 어깨를 이렇게 짜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 어깨에 구멍을 한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네. 그 구멍으로 기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네. 기구를 꼬매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심줄을. 와. 그리고 나중에 흉터도 적게 남고 네. 또 마취도 저신 마취하지 않고요. 어깨만 마취. 어깨만 마취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 회복도 빠르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수술 사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왼쪽에 보이는 이제 하얀 게 심줄인데요. 네. 하얀 심줄에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찢어진 부분이고요. 어. 저 부분을 이렇게 관절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꼬매주게 되는 저 파란색 저게 실입니다. 네. 실로 이렇게 꼬매줘서 네. 치료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시는 중간에 보니까 주사 네. 치료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아, 예. 회전근개 파열도 이 주사 치료로 완치가 가능할까요? 그 회전근개 파열이 전층을 침범하지 않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도 주사 치료로 좋아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로 일시적인 호전은 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맞고 안 아픈데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다시 아파져요. 어. 그래서 자꾸 병이 더 진행되고 깊어지고 더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게 학교의 중론이고요. 네. 그래서 간혹 재생주사라든지 아니면 뭐 특이한 이름의 주사로 네. 회전근개 파열을 주사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좀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좀 무서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생활 속에서 지키면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어깨를 자주 스트레칭이라든지 스트레칭. 예, 스트레칭을 해줘서 근육을 이렇게 오므라들지 않고 네. 충분히 늘려주는 네. 게 늘려주는 게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네. 네네. 요즘같이 날씨 추운 날씨에는 근육이 많이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준비 운동을 하고 네. 웜업을 한 다음에 운동해 주는 게 좋겠고요. 과도한 노동이나 이렇게 일을 할 때는 휴식을 충분하게 해줘야지 중간중간 자주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노동을 해서 심줄이 피로 파열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 해주고 준비 운동 해주고 휴식해주고 맞습니다. 여러분 참 예. 생활에서 지키기 쉬운 것들이니까 우리가 맞아요. 놓치지 말고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어깨 괜찮아. 아유 내가 다 알아. 내가 치료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 오랜 기간 방치되면 질환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어깨 심줄 파열이 있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깨 심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방치되면은 어깨가 불안정해지고요. 네. 그러면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심줄 파열이 오래됨에 의해서 나중에는 심줄을 꼬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다시 아까 그 이야기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예. 어깨 통증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양상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왔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 활동도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래서 네네.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남녀노소 누구나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전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려요. 네네.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두었다가 큰 병으로 키우지 마시고요. 회전근개 파열일 수도 있으니까 꼭 근처에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서 정밀 진단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회전근개 증후군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경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